자, 세 번째로 소송 사기입니다. 자, 소송 사기는 전 시간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줄에 피기망자 처분행위자는 법원이고 피해자는 소송 상대방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1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쵸?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B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 B 자리에 여기 있죠? 여기 이 법원이 들어와요. 이 B 자리에 법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 소송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그림을 조금 크게 키울게요. 자, A가 있고 법원이 있죠. 법원이 있고 피해자인 B가 있어요. 자, A가 소를 제기하는데 소 제기자를 원고라 불러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시골에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가 지금 B 명의로 돼 있어요. B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A가 어떻게 소를 제기하냐면, 아니다, 이 임야는 저 B 것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고 쟤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쟤네 할아버지 앞으로 명의 신탁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쟤네 할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고 자기 앞으로 이제 취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망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자기 앞으로 전전상속되었다. 그래서 B가 명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허위의 소송을 아시겠습니까? 허위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기죄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법원직 공무원이 그 이제 A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소장을 세 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법원이 갖고, 하나는 상대방 B에게 보낼 이 소장 원본과 부본을 합쳐서 세 장을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직 공무원이 그 소장 부본이죠. 부본. 이 부본을 상대방인 B에게 송달을 해요. 이때 B가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이것은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거였고, 우리 아버지 거였고, 내 것이 맞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이때 이제 공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A 말이 진짜고 B 말이 거짓말이다. B가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데 B가 허위의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B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때 B 원고도 소송 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허위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가 되는 것이고, A가 사기꾼이라면 허위 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 사기죄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원고도 저지를 수 있고 피고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법원이 양쪽으로부터 이제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게 되면 이제 공판이 열리잖아요. 공판이 열리는 게 아니고 변론기일이 잡히잖아요.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이제 A, B가 출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재물이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기꾼에게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것을 제가 시계순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고가 여기죠. 원고가 법원에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만약에 이때는 원고가 사기꾼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허위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때 사기죄의 착수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그 서류를 받아서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법원에다가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B가 사기꾼이라면 이때 허위의 준비서면 답변서면을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사기죄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둘 중에 하나는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변론기를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이때 원고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원고에게 사기꾼인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다면 이때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사기죄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 등기가 B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저절로 A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B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려면 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등기소로 가야 돼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소 직원은 모르잖아. 등기소 직원은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 이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확정 판결을 믿고 A 앞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선이 등기이직 공문을 속였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이 별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인 원고가 등기까지 내게 되면 죄가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각각 한 가지가 각각 된다고 해서 두 죄는 모두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분명 사기꾼인 원고가 법원에다가 허위의 소송을 제기할 때 사기죄 실행이 착수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이 가압류 신청이 가압류 가짜가 미리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 또는 미리 가짜 허위 본안소송 이 소원은 본안소송인데요.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때 착수가 있는 것이지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착수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이 상대방인 B는 이 임야 있죠, 임야. 임야가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B라는 상대방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 임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권한자이어야 해요. 만약 B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무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는 소송사기가 되질 않아요. 죽은 자도 안 되고요. 무권한자여야 되는데 무권한자도 안 되고요. A, B가 서로 공모관계에 있어요. 공모관계도 있는 경우도 소송사기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전부 다 판례입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자, 방금 보셨죠? 주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모두 가능합니다. 자, 빨간색 펜 들이시고 원고 동그라미, 피고 동그라미. 피고를 할지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증거 제출 또는 위증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밑에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사기죄가 된다라고 해서 피고도 소송사기 주체가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김항희 가볼게요. 아니, 소송을 걸면 전부 다 소송사기라고 해요? 그러면 겁나서 뭐 민사재판 걸겠어요? 그래서 건다고 해서 모두 다 소송사기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 적용은 그래서 엄격함을 요한다 했네요. 따라서 사기죄가 되려면 허위사실 주장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위증을 교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사실 썼을 때 안에서 사기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불리한 사실에 대한 묵비 정도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네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쭉 나와 있지? 자,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까지 밑줄 그시고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여기까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조작 밑줄 그시고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그랬을 때 소송사기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전부 다 소송사기가 인정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증거조작이라 하는 것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증언을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객관적 동그라미, 제3자적 동그라미 이러한 객관적 증거,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한다 라는 것을 증거조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CF 객관적 증거조작이라 그랬잖아요. 객관적 증거조작이 아니라 주관적 증거조작이라든지 일방적 증거조작은 그래서 사기죄가 되질 않아요. 됐습니까? 뒤에 판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자, 또 이 소송사기가 되려면요. 반드시 허위 증거를 이용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면 충분하고요. 밑에도 법원을 기만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충분히 기망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자, 밑에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 다소간의 과장 요것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조정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 성립 이후에 청구 원인에 관한 줏대 조정 채무를 제때 이 줏대 조정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도 역시 이 소송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사기죄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시게 되면 제3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누굽니까? 자, 2번에서 마지막에 병 동그라미, 병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으로 하여금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을 때 간접정범 형태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처분행위 볼게요.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네요. 그래서 잘 보세요. 무권한자, 그치? 무권한자, 허무인, 그 다음에 사망자, 공모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법원의 재판은 뭐하고 똑같다? 처분행위와 똑같다. 처분행위와 똑같다. 그래야지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다음 중요한 판례들인데 좀 묶어보세요. 어디까지 묶을까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지금부터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공시채고란 말 나올 겁니다. 공시채고. 공시채고를 설명드릴게요. 자,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B가 A한테 물품을 공급했어요. 물품을 공급했다. 얼마짜리? 1000만원어치 1천만원어치 물품을 B에게 공급을 했다. 그러면 1천만원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현금을 주면 좋은데 현금을 주지 않고 이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음을 끊어줬다. 수표를 끊어줬다는 거예요. 이 어음수표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진짜 가짜가 아니고 위조된 것이 아니고 진짜 은행에 가서 끊어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B가 이걸 수령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당장 결제가 안 되죠. 그쵸? 당장 쓸 수 있으면 그 현금이지, 그치? 당장 쓸 수가 없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은행에 가서 이걸 현금으로 바꿔와야 돼요. 자, B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A가 잔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A가 왜냐하면 B가 나중에 결제일 날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A는 자기 통장에서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거 분실당했다. 어음수표를 끊어놓은 게 있는데 1천만원짜리 어음수표 끊어놨는데 이것을 분실했다. 분실당했다. 큰일났다. 이거 어떤 놈이 길가에서 이거 주워서 나중에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난 그냥 1000만원 저절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음수표를 분실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걸 주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음수표를 무효로 만들어달라, 쓰레기 만들어달라 라고 법원에다가 공시채고 신청을 하는데 그 공시채고 신청이 허위란 말이에요. 허위. 그쵸?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원이 공시채고를 해요. 공시채고를 합니다. 법원이 공시채고를 하는데 이 공시채고라는 게 뭐냐면 공시채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법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신문 그 박스 광고를 낸다든지 지금이야 뭐 다양하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법원 공고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이 공시채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여기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A가 법원에다가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사기죄의 착수입니다. 착수. 자, 그럼 법원이 공시채고를 하는데요. 자, 한 달에 1월. 자, 무슨 내용이냐?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어음수표의 권리를 권리를 없애버린다, 실효시킨다는
그러한 경고를 붙여서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 절차를 뭐라 부른다? 공시최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채권자인 B가 뭐 허구한 날 이 사람도 장사하기를 바쁠 텐데 허구한 날 서울신문 보고 있겠습니까? 법원 게시판 들어가서 법원 게시판 오늘 뭐 떴지? 이거 보겠습니까? 법원에서는 공시채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볼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건 기억하겠지. 아, 얼마 있으면 은행에 가서 어음이나 수표 돈 찾아봐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지. 법원 게시판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개월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나게 되면 법원은요. 여기서 재권 판결을 때려.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자, 우리가 가감승제라는 거 수학교 알죠? 수학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가감승제 할 때 그 이 제자를 써요. 덜 제자. 그쵸? 그래서 뺀다. 수학교로 마이너스. 그쵸? 권리를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는 소지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 이 소지자의 그 어음수표에 관련된 권한을 빼버린다. 그러니까 뭐다? 쓰레기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A는 돈 1,000만 원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게 된 꼴이잖아요. 그때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그림 보고 할게요. 채무자인 A가 법원에다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내요. 내가 그거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공시채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하는 순간 사기죄는 시작되었고요. 법원에 공시채고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은 재권 판결을 해버려요. 재권 판결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이것이 바로 공시채고 절차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교재해보세요. 자, 가계수표 발행인. 수표 발행인입니다.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치? 밑에 허위로 분실 사유를 들어서 공시채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공시채고 밑줄 공시채고 신청 밑줄 그시고 적으세요. 착수. 실행의 착수입니다. 빨간색으로 재권 판결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으로 기수 이렇게 적으세요. 됐어요? 자, 밑에 팔갑니다. 어음 발행인이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빨간색으로 똑같죠? 허위 동그라미, 밑에 허위 동그라미, 밑에 허위 동그라미, 밑에 허위 동그라미. 됐어요? 그리고 분실 사유를 들어서 공시채고 신청을 하였다면 공시채고가 뭐야? 착수. 여기도 착수지? 여기도 착수고요. 여기도 착수네요. 쉽지? 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재권 판결은 기수. 재권 판결 기수. 그쵸? 똑같죠? 그 다음에 밑에 재권 판결 동그라미 기수. 다 똑같아요. 엄청나게 시험이 잘 나와요. 별표 3개짜리들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약속어음의 원인 관계가 소멸되었어요. 소멸됐다고요.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빨간색으로 강제집행 동그라미 하였다면 착수가 되고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기수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동그라미 하게 되면 기수가 되어버려요. 판례 유사하네요. 5, 6번 묶으시고요. 7번.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매각 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권한을 위임했대요.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밑에 줄 보시면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부동산을 불법 매도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서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소재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되고 걸렸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다음. 자,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네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자기의 책임하에 변론을 내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싸움,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냐에 따라서 내가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게 당사자주의인 거예요. 상대방의 유리한 증거를 파란색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세모.
진술하지 않는다 세모. 그것만으로는 기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쵸? 기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냥 소송에 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나오네요.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나 일방적 세모 주장 갖고서는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미도래입니다. 미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줘 즉시 지급을 구한다 세모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화해 세모 치시고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 법률관계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했네요. 역시 화해 세모 치시고요. 비슷한 판례는 묶으세요. 묶어서 같이 공부하세요. 자, 여기 나오네. 여기 5, 6, 7, 8, 9를 묶으시고 권한 없는 사람 세모, 실제하지 아니한 사람 세모, 사망자 세모, 공모자 세모, 그치? 이런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까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그 상대방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착오가 없지 착오라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번도 잘 나와요. 10번도 같은 판례인데요. 역시 공모자 세모 치시고 역시 의사에 부합하죠. 착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밑에 똑같네요. 공모자와 공모하여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했다는 얘기니 공모 세모 치시고요. 그 명의자를 상대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착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이 두 가지 또 묶어볼게요. 근데 위에 있는 10번 3개짜리가 더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재건 판결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재건 판결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인데 요것만 예외야. 요것만 재건 판결 판례 중에서 유일한 예외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자 볼게요. 갑 주식회사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을이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 승인 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소금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와있지. 그런데 여기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무효래요. 이게 민법상 무효래. 무효. 이게 나오지. 지자체의 위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동기가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엄이 분실되었다고 허위 사유를 들어서 재건 판결을 받아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효과가 없다는 거지. 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여지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재건 판결 나오면 다 죄가 되는데 이 기부금 납부 판례만 예외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직까지 뭐 출제가 된 바는 없지만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주관적 요건이네요. 자, 여기는 원고 판례이고요. 두 번째는 피고주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제기하면 착수가 되고요.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제기하면 답변서지를 제출하게 되면 피고도 착수가 되는 거예요. 각각 봐두세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소송 사기에 있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러면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위에 거랑 똑같잖아. 위에 거랑. 여기도 위에도 허위지? 여기도 허위잖아. 그치? 허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보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를 그냥 밑줄만 거는 게 낫겠네. 밑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허위 동그라미. 그쵸?
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 세모, 평가 잘못했다 세모만으로는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잘 나와요. 그리고 밑에도 잘못 인식했지? 세모, 과장했지? 세모만으로는 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